당신 곁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당연히 거기 있을 거라 생각했고, 밤이 되면 또 내일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텅 빈 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를요. 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가진 것보다 잃어버린 것에 더 강렬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아픈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후회하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 깨달음이 어떻게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을 평생에 걸쳐 연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 무의식은 우리의 행동과 감정,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도 이 무의식이 깊이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심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구조와 관련된 깊은 심리적 현상입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 의식 밖으로 밀어낸 감정과 욕구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가장 쉽게 드러납니다. 짜증, 무관심, 당연함이라는 태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는 좋은 모습을 유지하려는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에 돌아오면 정장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심리적으로도 경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어두운 면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웃는 모습, 말하는 방식,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특별함은 점점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은 더 이상 설레임을 주지 않았고 익숙한 목소리는 배경음악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점점 둔감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모든 자극에 똑같이 반응한다면 우리는 금방 지쳐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이 적응 메커니즘이 관계에 적용될 때 우리는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적응은 단순히 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새로운 것, 다른 것,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는 것, 익숙한 것, 안정적인 것을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 그 존재는 점점 무의식의 영역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면서 산소의 소중함을 매 순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숨을 쉽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우리는 그것이 특별한 것임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납니다. 이별이든 거리두기든 혹은 영원한 작별이든 말입니다.
그 순간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던 그 사람의 존재가 갑자기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마치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던 것이 갑자기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요.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연락하고 싶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그 모든 것이 이제 텅 빈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윤근 이러한 경험을 개성화 과정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개성화란 인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실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해, 관계에 대해,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은 단순히 후회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통과 이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실을 정당화하는 말은 아닙니다. 잃기 전에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 느낌은 상실을 통해서만 온전히 경험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정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깊은 감정적 유대입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서 서서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은 헤어질 때 비로소 그 깊이를 드러냅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은 좋은 감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툼도, 오해도, 서운함도 모두 포함된 복잡한 감정의 그물입니다. 그래서 정기든 사람과 헤어지면 단순히 좋았던 기억만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 모든 순간들, 심지어 힘들었던 순간까지도 그리워집니다. 윤계 심리학과 한국의 정문화는 흥미로운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인간관계의 깊이를 시간과 경험의 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둘 다 상실을 통해 그 관계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윤근 무의식에 저장된 것들이 특정 계기를 통해 의식으로 떠오른다고 했고, 한국인들은 전기든 것은 떠나보내야 안다고 말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걸까요? 왜 잃기 전에는 가치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윤근 인간의 심리가 대극의 원리로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습니다. 소유가 있으면 상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 극만 경험에서는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유만 경험한 사람은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다. 상실을 경험하고 나서야 소유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잔인한 설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전체성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번 잃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걸까요? 상실 없이는 감사할 수 없는 걸까요? 융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무의식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그는 의식화 또는 자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상실 전에도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주의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당연함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이 내일도 있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치고이치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의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만남을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것처럼 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당연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사를 인식해야 합니다. 투사란 윤기 제시한 중요한 개념으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타인에게서 보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투사한 이미지를 봅니다.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완벽해 보였던 것도 투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이 시시해 보이는 것도 역시 투사입니다. 우리 안에 환멸이 상대방에게 투사되는 것입니다. 이 투사를 인식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시시하지도 않은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요. 그리고 그 인간이 내 곁에 있어 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림자 작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짜증, 무관심, 이기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억누르거나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윤근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짜증이 나는지, 왜 무관심해지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 답은 대개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에서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 자신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작은 것에 주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큰 변화,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아침에 건네는 인사, 힘들 때 잡아주는 손,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시간. 이런 작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상실을 상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 점검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내 곁에 없다면 어떨까? 만약 이 사람과 다시는 대화할 수 없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 지금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 상상에 너무 빠져서 불안해지면 안 됩니다. 잠깐 떠올려보고 그 깨달음을 현재의 관계에 적용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마움이나 사랑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쑥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도 그 감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윤근 의식화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 감사함을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오늘도 수고했어. 이런 작은 말들이 관계를 유지하고 깊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소중한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다 잃는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떠난 후에야 내가 그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억압하고 있었는지 깨닫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진짜 자신을 숨깁니다. 상대방에게 맞추느라, 갈등을 피하느라, 관계를 유지하느라 자신의 일부를 억눌러 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끝났을 때 억눌렀던 부분이 다시 떠오릅니다. 아, 나는 그동안 이런 것을 참고 있었구나. 나는 이런 것을 원했는데 표현하지 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윤근 이것을 억압된 자기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은 물론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실이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이별을 정당화하는 말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자기 자신을 억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많은 관계가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그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끝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윤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 심리적 성장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불편한 진실을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외면하면 결국 관계도 자기 자신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고 나서 깨닫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도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무엇을 주었고 무엇을 받았는지, 나는 어떻게 성장했고 어디서 멈추었는지. 상실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윤근 타인과의 관계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의 밝은 면도 어두운 면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실 후의 후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성찰의 기회입니다. 왜 나는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나는 그 사람의 가치를 몰랐을까? 왜 나는 표현하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패턴, 두려움,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미 다음 관계에서, 다음 인생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경험은 강력한 성장의 촉매제가 됩니다. 상실의 아픔이 클수록 그로부터 얻는 깨달음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픔을 정당화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픔을 겪었다면 그 아픔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픔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약 지금 누군가를 잃고 후회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세요. 슬프면 슬퍼하고,
후회되면 후회하세요. 감정을 억누르면 그것은 무의식으로 내려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윤근 감정을 직면하고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화가 나면 화를 내세요. 단, 그 감정에 갇히지는 마세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여긴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당연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후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능하다면 표현하세요. 아직 연락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해보세요.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이미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윤근 글쓰기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 경험에서 배우세요.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 이들 모두가 영원히 곁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간을 주세요. 상실의 아픔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괜찮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회복하세요. 윤근 심리적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어느 날 문득 아픔이 조금 덜해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세요. 친구든 가족이든 전문가든 말입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 이것은 인간의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꼭 상실을 통해서만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적인 노력으로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잃어버렸다면 그 아픔에서 배워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윤근 고통이 의식의 확장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상실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느끼고 더 진실하게 사랑하고 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는 그들의 가치를 알고 있나요?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나요? 잃기 전에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한번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그리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